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핫 이슈 특별 방송을 해서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대형증권사죠 리튬 플러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서 핵심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리포트 의미와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 카페 네이버에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을 들어오셔가지고 보면요 업종 테마 분석 이런 데 보면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를 수산화 리튬 관련주부터 해서요. 그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제가 많은 자료들을 쭉 수산화 비즈니스 모델, 정제 핵심, 전흥 박사 미리 제가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중에 드디어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리포트 10월 5일자로 월요일입니다. 비상장, 왜냐하면 리튬 플러스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니까 월요일 날 어반 리튬 주가가 18%나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하이드로 리튬은 어땠나요? 하이드로 리튬도 월요일 한 10% 올랐죠. 자, 이 두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잘 모를 거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뭔가 나왔습니다. 자, 리튬 플러스는요, 관련한 거는 제 카페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리튬 플러스가 우리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 011670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하이드로 리튬 101670 이 코드 번호를 치시면요. 제 카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리튬 플러스만 한번 볼게요. 리튬 플러스는 충남 금산의 주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억을 투입해서 지금 3,600톤 규모의 초고순도, 초고순도는 순도 99.995% 이상 되는 불순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초고순도일수록 배터리 양극재 불량률이 줄어들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순도가 높을수록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22년 10월에 공장 준공을 하고 10월 19일부터 가동을 들어갔군요. 이게 금산 공장입니다. 이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리튬 플러스입니다. 한마디로 리튬 플러스는 금산 공장을 가지고 가동하는 업체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21일 날 초배터리급 초고순도수 양산에 성공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서서히 공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리튬 플러스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 속에서 보면요.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순도, 순도 99.9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99.9%의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용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황산, 중국이 이거 쓰는 거 아니면 황산, 불순물을 없애려면요, 황산을 막 때려 부으면 없어지겠죠. 그건 바보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해 문제가 엄청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황산은 가스만 들어봤어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환경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산의 공장이 있다 그러겠죠. 금산은 뭡니까? 우리나라 인삼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매우 엄격한 곳이죠. 거기에서도 공장이 된다. 그럼 얼만큼 친환경적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흥 박사, 지금 전흥 대표인데요. 전흥 박사의 이력인데 포항공대 박사고요. 미국의 유타 대학에서 석탈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
네,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타 대학이라기에는 연모가 되게 많죠. 굉장히 이쪽에 밝은 곳이죠. 그래서 자, 100개 이상의 특허를 발명했다. 워크홀릭이죠. 특허가 100개 이상이 참 사람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네, 리튬 사업 총괄한 이력이 있다. 요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처음에 포스코 회장님이 야, 리튬 사업을 좀 어떻게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해봐라. 이게 포항산 리스트라는 게 그 포스코에서 출자한 기술 개발하는 연구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사내에서 경쟁을 시켰는데 전웅 박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웅 박사 당신이 포스코에 뭘 하시오 해가지고 뭐 칠레 움브레 무에르트로 가고요. 뭐 저기 아르헨티나 움브레 무에르트도 칠레 우유니 사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고산지대 가가지고 플랜트 달 만들고 한 게 그게 지금 포스 LX 기술이 전웅 박사가 개발한 특허죠.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3파 역할을 한 사람이다. 자, 그럼 보면 CuLX 불순물이 다량 함유. 불순물이라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다량 함유된 염수. 그래서 지금은 현존하는 기술상 다량 함유된 염호는 다 버려지고 있어요. 이걸 못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에르토 같은 칼슘, 마그네슘 이 농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전웅 박사님 기술은 다량 함유돼도 추출할 수 있다. 획기적이죠. CuLX 특허고요. 다음에 탄산 리튬 제조하는 기술 CuLC. 다음에 폐배터리에서 할 수 있는 게 CuBLX. 그 중에 또 하나 핵심이 네, 지금 네, CuLH 요게 수산화 리튬을 그래서 공업용 저순도 탄산 리튬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CuLH 이 네 가지가 핵심 기술인데 CuLH는 네, 국내는 당연히 특허와 등록이 됐고요. 전 세계 80개의 특허 출원돼 있고 요 기술이 네, 이번에 2023년에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혜택이 많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군요. 이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에 전웅 박사 이력도 다 나왔죠. 물론 뭐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 산업 여러분이 뭐 언론에 많이 봤어요? 네, 리튬은 투자나 리튬 가격은 중장기적 상승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 뭐 이 리튬이란 게 수산화 리튬 LiOH죠. 수산화 리튬 같은 게 우리가 전구체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섞어 가지고 녹여서 만드는 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그 전구체가 뭐 NCM, 삼원계, NCA 다 뭐든지 다 수산화 리튬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늘수록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도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88%다.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화 현가 너무 시급하다. 지금 또 미소 냉전에다가 중국이 또 어떤 또 무역 보복을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기술이 없었는데 유일하다. 그래서 여기 돼 있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지금은 필수적이다. 네,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자, 중국의 간펑 리튬이 세계 1위다. 자, 이 연산 7만 톤, 요거는 이제 생산 캐파를 말하는 거죠. 미국의 알베마리 5만 톤. 지금, 하리가 하이드로 리튬이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게 5만 톤이죠. 네. 그러면 중국을 빼면 자유진영에서는 거의 세계 1위급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간펑 리튬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조 정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간통 리튬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알베말은 한 시총이 한 32조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산을 진행 중이다. 있고 대형 배터리 사죠. 꾸준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양산 테스트, 양산 안에 넣어보는 거죠. 이미 순도에 대해서는 다 통과를 했다. 이미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5만 톤 규모의 수산 리튬. 그 다음에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하려면 탄산 리튬은 한 6에서 7만 톤 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기부터 착공에 돌입할 예정. 2분기 하면 지금 6월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선 만 톤, 연산 만 톤부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2024년 내년 상반기에 2분기에 완공된다 하는 겁니다. 빨리 되죠. 왜냐 금산 공장에 해봤기 때문에 그걸 조금 지금 3,600톤을 해봤기 때문에 만 톤 하는 거는 한번 해봤는 것 때문에 빨리 되겠죠. 만 톤이면요. 이것만 해도 매출이 1조 정도 가능한 거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소재사 중에 1위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세계 수준의 초고는 리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하나증권에서 확인을 해줬네요. 핵심은 기술력이다. 리튬은 기술입니다. 리튬은 기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요. 블랙 파우더를 통해서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 재활용한다는 업체들이 리튬 추출할 수 있다는 다 뻥입니다. 과장입니다. 이건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면 한번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전 세계에서 버려진 LFP 배터리, 중국의 LFP 배터리가 땅에 파묻는다 그러죠. 중국이 소재가 발달했지만 요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저급의 불량탄산 리튬을 활용해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 있네요. 그 다음에 리튬 염호로부터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요. 동사가 개발한 보면 불순물이 다량한 이 불순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다량 함유된 것으로부터 공정시간 2시간 회수율은 90%. 기존의 염호로부터 추출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수입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해줘서 지금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과연 말씀드린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기술력이다 그랬죠. 과연 기술력이 얼마나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도 하고 에코프로도 하고 또 우리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리포트에서 근데 구분 안 한 거는요. 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리튬 플러스 리포트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리튬 플러스가 다 하나 이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이미 공시가 다 나와 있듯이 수산화 리튬은요. 초고 수산화 리튬은 하이드로 리튬이 하죠. 탄산 리튬은 어반 리튬으로 하죠. 최근에 리튬 보스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5만 톤. 그렇게 되면 어반 리튬이 6에서 7만 톤 정도 탄산 리튬 공장을 장기적으로 건설하고 우선 하이드로 리튬이 새만금에 10,000톤 정도 지금 6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반 리튬은 12,000에서 14,000톤 정도 하겠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니까요. 이 정도가 우선 되겠구나.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구분을 안 해놓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하고 리튬 플러스는 그냥 3,600톤짜리 수산화 리튬 공장이다. 앞으로는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이를 담당한다. 당장 언제 2004년 2, 4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대량 양산된다. 이런 의미.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이드로 리튬 금요일 날 장중 한때는 23%까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어반 리튬도 월요일 날 장중 한때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장중 한때 어반 리튬 장중 한때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군요. 이런 반응이 나온 배경이 우리 하 대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군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IRA가 만든 시대적 재료다. 만약에 IRA 법 없으면 그냥 중국 간판 리튬 거 쓰면 되죠. 중국이 뭐 황산을 때려 붙든 말든 자기들 뭐 땅이 황폐되든 말든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중국 걸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의 국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다고 우리 국내에서 막 황산을 때려 붙는 공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촉매 공법을 이용한 걸 한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한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걸 테슬라가 만약에 이 기술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이번 리포트의 특징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도 관심을 둘 만큼 시장에 신뢰가 늘어나는구나 하는 게 그게 주가에 나타나고 있고 근데 간판 리튬과 그 미국의 알베마리 시총이 23조에서 31조다 하는 걸 본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는가 시가총액이 그것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이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시장의 시세가 점점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과정을 가고 그 속에는 특히 지금 2분기의 착공 전망이다 했으니까 지금 6월 말 예를 들면 6월 말이 2분기 아닙니까? 6월 말에 착공 새만금의 착공 뉴스가 난다면 관련한 내용은 제 카페 리포트에 다 있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것도 제가 있는데요. 자, 부지 151억에 매입했는데 이거 일시납을 해버렸죠. 소유권 이전이 들어가야 돼야 착공을 할 수 있어서 빨리 착공하겠다 하는 거죠. 9월 말까지 분납해도 되는데 일시납 해버렸어요. 그래서 착공된다면 이거는 이제 이 공장을 짓는 거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또 NET 인증을 받으니까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게 되겠죠.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규모 공장을 착공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거 가지고 참 언론들이 사이비 온라인 언론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광고 달라고요. 이제는 그런 잡소리들도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관계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외 자료들은 제 카페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미래 큰 그림으로 간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가가 2, 3년 동안 아주 추세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속에 특히 6월 말에 착공 뉴스는요. 상당히 큰 재료로 될 것 같아서 과연 착공을 언제 하는지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그 주주님들은 좀 편안하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을 봐도 되겠구나. 이런 대형 증권사도 이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